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나서서 좋은 제도인데 제도를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긴급 지시까지 내린 바로 그 제도가 드디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닙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개입해서 국민 한 사람에게 개별 통보까지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중요하고 혜택이 큰 제도라는 뜻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적어서 노후 생활이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상자만 무려 75만 9천 명, 규모로는 3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수령 금액입니다. 매달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나요?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2의 연금 개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대상자인지,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55세 이상 지인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 될 테니까요. 이 제도는 신청자가 많아야 손해를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별 통보까지 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알려주시는 것 자체가 선행이자 나눔입니다.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현실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55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바로 65세부터입니다. 여기서 무려 10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55세의 직장에서 물러나고 65세까지 10년 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해야 할까요? 이 기간이 바로 소득 절벽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 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 주택 마련, 육아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인데 부모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입해둔 종신보험 규모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보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해 있고 수십 년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을 본인은 한 푼도 못 쓰고 반드시 죽어야만 가족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정작 본인의 노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정부가 주목했습니다. 왜 죽어서만 받아야 하는가? 살아있을 때 본인이 쓸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 바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한 국민들이 그 혜택을 살아생전에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이 평생 모아둔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혁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75만 명이 혜택을 본다는 이 제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개념 자체는 매우 간단하고 혁신적입니다. 지금까지 종신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나요? 내가 죽어야만 가족이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더라도 그 돈은 나의 생전에는 한 푼도 활용할 수 없는 묻어두는 돈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이런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사망보험금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미리 당겨서 매달 연금처럼 나눠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서 목돈을 찾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금액씩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평생 못 쓰고 묻어두었던 돈이 아니라 55세 이후부터는 생활비로, 의료비로, 여가비용으로 직접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제2의 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내가 가입해둔 종신보험에서 바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3층 연금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새로운 층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제도가 소득이나 재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처럼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종신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자 조건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55세일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 55세이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기 때문에 이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시점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보험 유형입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 연동형 상품은 제외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리 확정형이어야 향후 20에서 30년간 받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납입 기간입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10년 미만 납입자는 아직 보험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험 대출 여부입니다.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미 대출로 보험금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유동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망보험금 규모입니다.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고액 보험까지 유동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대부분 복지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다릅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종신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신보험이 본인이 낸 돈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블 혜택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추가로 보험금 유동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적어서 노후 생활이 불안한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추가 소득원이 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부와 보험사 발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0세의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8만 7천 원씩 20년 동안 총 2,08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55세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5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매달 약 14만 원씩 20년간 총 3,27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매달 약 18만 원씩 20년간 총 4,370만 원을 받습니다. 70세부터 시작하면 매달 약 20만 원씩 20년간 총 4,887만 원, 75세부터 시작하면 매달 약 22만 원씩 20년간 총 5,35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늦게 시작할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의 기본 원리와 같습니다. 늦게 받을수록 그동안 쌓인 이자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낸 2천만 원 남짓의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의 70%를 미리 당겼더라도 나머지 30%인 약 3천만 원은 여전히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내가 살아있을 때 생활비를 확보하면서도 남은 금액은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는 어떨까요? 25세에 가입해서 매달 15만 원씩 30년간 총 5,400만 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이 2억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80%를 유동화한다면 65세부터 매달 약 3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20년간 총 7,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남은 20%인 4천만 원은 여전히 가족 상속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시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가족 상속 기능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장점입니다. 이 제도가 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인 장점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55세에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긴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확실한 생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돈이 아니라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충분한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물론 여가 활동이나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내 돈을 내가 직접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종신보험은 평생 못 쓰고 돌아가셔야만 가족이 받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건강을 위해 내 여가 생활을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심리적 만족감도 매우 큽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직접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유족 상속 기능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유동화하지 않은 금액은 여전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 생활비와 가족, 상속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생전 활용 vs 사후 상속을 넘어선 창의적 해결책입니다. 네 번째는 세금 혜택입니다. 내가 받는 유동화 금액과 저축성 보험 납입액을 합쳐서 월 1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는 상당한 추가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이나 이자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제도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물 지원 서비스까지 준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 비용이나 간병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을 보험사가 직접 대신 내주는 방식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들을 현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여기서 매달 들어오는 돈의 활용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 같은 건강관리 필수품, 온열 찜질기나 저주파 마사지기 같은 편의용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한번 유동화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70%를 당겨 쓰기로 했다면 그만큼 사망보험금은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가족에게 남겨줄 돈이 적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 생활비 확보와 가족 상속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모든 종신보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됩니다.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 연동형 상품은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 보험이 어떤 유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증서를 꺼내서 상품명을 확인하거나 잘 모르겠다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험대출과 관련된 제한사항입니다. 만약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보험금의 일부를 대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유동화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보험대출 잔액을 먼저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동화 비율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최소 10%부터 최대 90%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비율을 높이면 당장 생활비는 늘어나도 사망 후 유족이 받을 돈은 줄어든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0%를 유동화하면 매달 받는 금액은 최대가 되지만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돈은 10%에 불과해집니다. 반대로 10%만 유동화하면 가족 상속은 최대한 보장되지만 매달 받는 생활비는 적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의 중요성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사에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클릭 몇 번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취소 가능 기간의 제한입니다. 신청 후에도 마음이 바뀌면 철회가 가능하지만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무제한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시점은 올해 10월부터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동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5대 대형 보험사인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로 시작됩니다.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5대 보험사가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에서 먼저 개별 안내가 온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별 통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해당되는 분들께 보험사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입니다 라는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즉, 내가 일일이 찾아서 신청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왜 대면 상담을 의무화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가 평생 모아둔 보험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초기에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대면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상담 시에는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몇 %를 유동화할 것인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할 것인지,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현물 서비스로 받을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취소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유동화 금액을 실제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즉,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나마 고민할 시간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인 보험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인지, 납입기간 10년 이상이 완료되었는지, 보험 대출은 없는지,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지, 이 네 가지 조건을 먼저 체크하신 뒤에 보험사 안내가 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 증서를 꺼내서 이 조건들을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몇 퍼센트를 유동화할지 미리 고민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급하다면 70% 이상 유동화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가족 상속을 더 중요시한다면 30에서 50%만 유동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55세 이상 지인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많은 분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책 정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